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동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하루에 6% 넘게 빠졌고 개인 투자자는 그날 7조 원을 샀습니다. 이 정도면 전쟁 나서 한국 주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작 시장은 트럼프의 트윗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만 미루겠다고 했어요. 이란은 협상 없다라고 했고요. 근데 유가는 하루에 10% 넘게 빠졌고 환율은 30원 넘게 꺾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이 전쟁 뉴스, 환율 1,500원, 코스피 패닉, 개인 7조 매수, 환해지 ETF, 서학개미 복귀 계좌, 정유사 담합 수사, 빅테크, 비트코인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묶어서 지금 시장이 진짜로 겁내는 것이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공포를 더 얹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 싶은 불편한 구조를 보여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이란 발전소,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이란과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딱 이게 전부예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협상이 타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5일 잠깐 멈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이 한 줄에 폭발적으로 반응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양쪽 다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튀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민들 기름값 고통이 직격탄으로 옵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도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쌓이거든요. 이미 제재로 경제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미군 폭격까지 맞으면 버틸 체력이 없어요. 둘 다 전쟁을 오래 끌 실익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이란은 공식적으로 어떤 협상도 없었다. 미국의 정치쇼다. 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누가 먼저 양보한 것처럼 보일지 체면 싸움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집주인이 전셋값 올리겠다고 협박하다가 갑자기 5일만 기다려볼게 라고 했어요. 세입자는 겉으로는 협상 안 해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세 시장 호가가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시장도 똑같이 반응한 거죠. 발표 직후 숫자를 볼게요. 브렌트유가 10.9% 급락해서 99달러, WTI는 10.3% 떨어져서 88달러, 우리 돈으로 브렌트유 한 배럴이 13만 원 안팎까지 내려온 거예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란에서 협상 없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유가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시장이 실시간으로 이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안 끝났는데 유가는 이미 한 번 무너졌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환율과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1,517원입니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17.3원까지 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던 숫자를 17년 만에 다시 본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1달러를 사려면 1,500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022년만 해도 1,200원대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이 그대로라도 달러로 뭔가를 살 때 25% 이상 비싸진 겁니다. 해외여행, 수입 제품, 유학비, 전부 그만큼 더 나가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는 이쯤 되면 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외환 당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들어갔다가 괜히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카드는 아껴두겠다는 거죠.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약 4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걸 전부 쓸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실탄을 아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트럼프의 5일 유예 발표가 나오자 환율이 급하게 꺾입니다. 새벽 2시쯤 1486.7원에 마감했어요. 하루 고점과 저점 차이가 38원. 이건 거의 금융위기급 변동성이에요. 38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라요. 수출로 달러를 버는 기업이 하루에 환율이 38원씩 왔다 갔다 하면 원화로 환산할 수익이 하루 만에 수백억씩 달라지거든요. 미국 증시도 반응했어요. 다우가 플러스 1.38%, S&P 500이 플러스 1.15%, 나스닥이 플러스 1.38%. 한숨은 돌렸다 수준이에요.
전날 빠진 걸 완전히 복구한 건 아니었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개인이 7조를 산 이유예요. 코스피가 6% 넘게 빠지는 날 개인 투자자들이 7조 원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축구로 비유하면요. 우리 팀이 0대 3으로 지고 있을 때 응원석에서 북이랑 깃발을 더 세게 두드리는 장면이랑 닮아 있어요. 지고 있는데 더 세게 응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모한 걸까요? 아니면 역발상 투자일까요? 2020년 코로나 패닉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스피가 1400선까지 밀렸을 때 동학개미가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고 그게 반등의 씨앗이 됐었거든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번에 그 결정이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게 숫자 몇 개 튄 걸로 끝나지 않아요. 호르무즈 봉쇄가 나프타를 거쳐서 한국 실물 경제로 바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나프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중간 산물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 공급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LG화학 여수 NCC가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만드는 나프타 분해 설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NCC가 뭐냐면요. 나프타를 쪼개서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원료로 수백 가지 화학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정유사들도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NCC 업체들의 나프타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강남대로 한복판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동네 마트, 채소, 라면까지 다 늦게 오는 것처럼요. 원유 한 갈래가 막히면 쓰레기 봉투까지 줄줄이 밀리는 구조입니다. 국내 10곳 NCC가 들고 있는 나프타 재고가 대략 3주에서 4주치로 추정됩니다. 집에 라면이 한 박스 남아 있는데 마트에서 한 달 동안 라면을 못 들여오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정부는 일단 카드를 꺼냈어요. UAE 등에서 대체 원유 240만 배럴을 들여오고 비축유 방출, 나프타 수출 제한 같은 조치를 쓰면서 당분간 큰 혼란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근데요, 셧다운이 확산되고 길어지면 자동차, 전자제품, 건설자재, 타이어, 각종 플라스틱, 포장재, 그리고 쓰레기 봉투까지 타격이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원료 재고를 전수조사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벌써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일이 한국에서는 나프타, 쓰레기 봉투, 타이어 가격을 흔드는 구조라는 거죠. 이제 에너지 시장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전쟁 뉴스 뒤에 숨은 숫자들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전망에 따르면요, 설령 중동 전쟁이 지금 멈춘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려면 최소 4개월은 걸린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걸프 산유국들이 하루 1000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 생산의 약 10%입니다. 한국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원유량을 한 번에 통째로 빼버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시 늘리려면 설비 점검 등으로 2주에서 4주가 필요합니다. 탱크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LNG는 더 복잡해요. 카타르의 대형 액화 시설이 이란 드론 공격 이후 멈춰 있어요. 액화 시설이 뭐냐면요, 가스를 아주 차갑게 식혀서 액체로 만드는 곳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배에 실어서 전 세계로 운반할 수 있거든요. 이게 멈추면 LNG 공급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안에 있는 미국, 유럽 메이저사의 가스 시설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 쉘,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실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회사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트럼프가 5일 유예를 줬다고 해서 에너지, 원자재 충격이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투자 계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쟁 얘기에서 환율, 코스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원달러가 1,500원을 넘어가면서 미국 주식, 채권, ETF 수익률이 환 해지냐, 환 노출이냐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갈라졌습니다. 환 해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미국 주식을 살 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미리 막아두는 장치예요. 환율이 올라도 내 수익률에 영향을 덜 받는 거죠. 반대로 환 노출은요,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원달러가 오르면 수익이 더 나고 내리면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볼게요.
코덱스 미국 S&P 500의 최근 한 달 수익률, 환 노출령은 마이너스 0.31%, 거의 본전이에요. 환 해지형 마이너스 4.25%입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요. 환 노출령은 마이너스 0.19%, 환 해지형은 마이너스 3.71%예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도 환 노출령은 플러스, 환 해지형은 마이너스로 갈라졌어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살이 찌는 수준의 차이가 나는 구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환율이 오르면 환 해지 비용이 더 들거든요. 달러가 강해질수록 환 해지를 유지하는데 돈이 더 나가는 구조예요. 반대로 환 노출은 달러 강세가 그대로 수익으로 붙어요. 그래서 요즘 개인 자금이 달러 강세가 오래 갈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환 노출 ETF로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자산을 가져가실 거라면요. 달러 가치와 수수료를 감안해서 환 노출 비중을 조금 더 두시거나 불안하시면 해지와 노출을 섞어서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서학개미를 다시 국내로 부르겠다고 만든 게 있어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입니다. 출시 첫날 8대 증권사에서 9,000개 정도 계좌가 개설됐어요. 업계에서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쉽게 말하면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몰려 있는데 국내로 일부 자금을 되돌리겠다는 정책이에요. 환율 1,500원 시대에 이 계좌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가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냈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타이밍이 묘한 뉴스가 하나 더 나왔어요. 서울중앙지검이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현대오일뱅크, 석유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기름값 담합까지 했다면 국민들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검찰이 그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설탕, 밀가루, 전기설비 담합에 이어 이제는 유류가격 담합까지 직접 수사하겠다는 신호고 수년치 과거 행위까지 보겠다는 방침이라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판에서는요, 유가, 환율, ETF, 검찰 수사, 세제 혜택까지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서 한국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7조 원을 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당장 2008년 미먼 사태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의 5일 유예로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는 일단 한 발 비켰고요. 공식적인 부도율은 아직 1.8% 수준이에요. JP 모건이 일찍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적어도 대형 은행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건 한 번 방어벽을 세워둔 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업계 안쪽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5% 이상 부도율이 나올 거다. 어떤 곳은 최악의 경우 13%부터 15%까지도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와 안에서 체감하는 숫자 사이에 괴리가 꽤 크다는 얘기죠. 이건 내일 당장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숫자만 믿고 방심하기엔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느 펀드에서 먼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내가 들고 있는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공포에 휩쓸리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쟁과 위기를 핑계로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합리적인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정치 뉴스와 공포 헤드라인에 흔들리면서 진짜로 중요한 구조적 리스크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전쟁이 겁나서 팔았더니 트럼프 한 줄에 시장이 급반등했어요. 겁나서 못 샀더니 개인 7조 매수가 반등을 만들었고요. 정보보다 버티는 힘이 더 큰 역설적 시장 구조.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르실 수 있어요. 저는 다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리스크를 알고 가져가는 것과 모른 채로 떠안고 있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트럼프의 5일 유예로 최악의 전쟁 시나리오는 한 발 비켰지만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인한 에너지, LNG, 나프타 쇼크는 최소 몇 달은 더 갈 수 있습니다. 둘째, 그 와중에 환율 1,500원, 코스피 마이너스 6%, 개인 7조 매수,
환해지, 환노출 수익률 극단 분화, RIA와 정유사 수사까지 한국 개인 투자자의 행동과 정책 수사가 한 화면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셋째, 전쟁 뉴스와 공포 헤드라인에만 반응하면 정작 중요한 구조, 에너지, 환율, 사모대출, 유동성, 내 포트폴리오 노출, 이걸 못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 전쟁, 유가, 환율 뉴스를 볼 때 이게 내 업종, ETF, 환노출, 연금과 어떤 연결이 있지? 이 질문부터 먼저 던져보세요. 뉴스 자체보다 내 포트폴리오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둘, 지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원자재, 달러 노출, 사모, 대체 투자, 국내 해외 비중을 한 번은 다시 점검해 보세요.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솔직하게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 말 것, 트럼프의 트윗, 헤드라인 한 줄만 보고 단기 공포나 안도감에 휩쓸려서 환해지, 환노출, 국내, 해외, 현금 비중을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매매. 이건 이번 국면에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역설 포인트. 은행 예금보다 안전한 대체 투자라고 팔리던 상품들이 막상 위기가 오니까 은행 규제 밖에 쌓여 있던 진짜 위험이었던 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 역설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앞으로 비슷한 상품을 볼 때 훨씬 냉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쟁 뉴스에 놀라는 동안 진짜 위험은 조용히 쌓이고 있다. 트럼프의 한 줄 글에 유가가 10% 움직이고 환율이 30원씩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이 안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 공포에 반응하는 것보다 구조를 이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헤드라인 하나에 흔들려서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중동 사태 이후에 내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먼저 손대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세요? 환율인지, 에너지인지, 사모펀드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라고 보시는지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